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가야지 이렇게 편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이 병원까지 가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에게는 이 진료실까지 가는 이동이 너무 힘든 일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환자에게 의료진이 직접 찾아가는 재택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한의사와 간호사 그리고 사회복지사가 한 팀을 이루어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어떤 것이 재택 의료인지 오늘 이분들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창훈 한의사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에서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진료를 하고 있는 한의사 김창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이경미 간호사님. 반갑습니다. 직접 찾아가는 간호 돌봄을 하고 있는 이경미 재택간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소희 사회복지사님. 네, 안녕하세요. 천안시 재택의료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소희입니다. 네. 만나서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줄 가수 금리나 씨, 방송인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무슨 일이에요? 이 몸을 살펴주시는 한의사님 그리고 건강을 챙겨주시는 간호사님 그리고 이 삶을 보듬어주시는 마음까지 보듬어주시는 우리 사회복지사님까지 아니 이 세 분이 함께 움직이시면요 뭐 우리 아픈 환자분들 필요하신 분들 너무너무 든든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사실 제가 재택 의료를 처음 들어봤어요. 창피하지만 근데 저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되게 생소한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오늘 저랑 함께 여러분들 이 재택 의료가 뭔지 한번 귀 쫑긋 세워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재택 의료 몰랐던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저도 몰랐으니까.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미리 좀 전에 듣기로는요, 보건복지부의 표창을 받을 만큼 아주 모범적 운영으로 굉장히 주목을 크게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환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진료와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그 환자의 생활을 또 살펴봐주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치료와 진료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세 분을 보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따뜻하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저도 벌써부터 마음이 훈훈해지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분들이 전하는 마음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 기대하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택의료 몰랐던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몰랐던 거 같아요. 이게 또 진짜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자세히 아시고 또 도움받으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그러면 우리 김창훈 선생님 시청자분들께 천안시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곳이고 또 기존의 일반 병원하고는 또 어떻게 무엇이 다른지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방문 진료라고 하는 거가 어색한 분들이 되게 많으시죠? 보통은 병원이다 그러면 아픈 분들이 병원으로 찾아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이와 반대로 의료진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하는 것을 방문 진료라고 하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이동이 불편해지고 이동이 불편해지면 재택의료센터에서 등록해서 재택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재택의료센터라고 하고요. 천안에 있는 곳에서는 지금 그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창훈 선생님 그리고 이경민 선생님, 김소희 선생님이 이렇게 세 분이서 한 팀씩을 이뤄서 이제 방문 진료를 가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의사,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들어가서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것을 저희 재택의료센터에서 3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진으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제 재택 의료, 방문 진료 뭔가 왕진과 방문 진료는 좀 익숙한데 이 재택 이 관련해서 좀 어색함이 있어요. 예전에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은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희 집에 왕진 진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건 있는데 재택은 잘 모르거든요. 이거는 어떤 게 좀 다른 겁니까? 왕진이라고 하는 거는 방문 진료라고 동일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왕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건강보험이 도입된 1989년 전에 있었던 네. 그런 그 기본적으로 관행수가처럼 받았던 금액이었다가 우리가 건강보험이 도입이 되면서 이 제도가 점점점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돌보기 위해서 2019년도부터 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 2021년도에 한의과 방문진료 시범사업이 네.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요. 네. 현재 전국의 15,000개소의 한의원에서 약 5,000개의 한의원인 32.7%가 이 방문진료 시범사업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왕진 하면은 예. 선생님만 네, 모시고 네, 네.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이 오셔서 이제 예. 보조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면 우리 지금 선생님 말씀해주신 것은 우리 한의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거기에다가 사회복지사 선생님까지 함께 오면서 이게 왠지 그 왕진 방문 진료가 상당히 좀 업그레이드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 같이 이제 오셨으니까 우리가 방문을 하거나 재택하는 현장에서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지 않을까요? 그 선생님께서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이제 진료를 하시는지 좀 궁금한데 김창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가시면은 이제 어떻게 먼저 시작을 하시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의사는 예. 방문해서 전체적인 진료와 네. 한의 치료 그리고 환자 상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요? 그리고 간호사는 네. 우리 이경민 선생님께서 저 같은 경우는 네. 인사를 하면서 어르신의 첫 마디에서 오늘의 건강 상태가 느껴집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 얼굴 상태라든지 이제 목소리라든지 이런 게 익숙하시다 보니까 네. 오늘의 목소리를 듣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이 뭔가를 먼저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어르신과 만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혈압, 당뇨, 산소 포화동 등 활력 징후를 먼저 측정을 하고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드시고 계시는 약을 잘 복용하고 계시는지 네. 그리고 식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잠은 어떻게 주무시고 계시는지 등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 혹시라도 우울감이 좀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체크가 되면 사회복지사님과 연계해서 지역사회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는 편마비 환자분이나 와상 환자분들처럼 관절 구축이 일어나는 경우는 관절 구축 예방 운동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치매 등으로 인해서 개인 위생이 보호자님 혼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정말 일 많은 하시네. 일을 하고 계시는데. 야, 진짜. 예. 아니 그럼 이제 김소희 사회복지사님은 또 거기서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십니까? 네, 저는 어르신 댁에 방문을 하게 되면은 우선 생활 환경부터 점검을 하게 돼요. 네. 예를 들어서 복지용구가 꼭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신데 이제 일반 침대를 이용을 하시고 계시고 네. 요즘은 이제 1인용 환자 침대가 있어요. 그런 침대를 이제 복지용구로 이렇게 대여하시거나 할 수 있거든요. 구매하실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체크하고 파악해서 이제 연계를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이동 동선에 이제 좀 장애물 같은 게 있어서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제 다른 센터에다 문의를 해서 이제 이 어르신께서 생활하시는 환경에 이제 환경을 이제 좀 점검해서 이제 좀 편안한 삶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연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네.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가지고 네. 그거를 아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부단히 해주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아마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혹시 나도 조금 불편하고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네. 같거든요. 어떤 분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지 선생님 어떻게 그런 조건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그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란 제도를 먼저 이해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노인 요양 장기보험은 2008년도 7월 1일 달부터 도입이 되고 시행이 됐어요. 네. 그래서 노인 요양보험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요양과 돌봄을 네. 가장 우선시하기 위해서 시작이 되는데 네. 거기서는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대상으로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보통은 몸을 살피고 환자의 치료의 방향을 잡아준 의료가 부족했던 거죠. 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약 14년이 흐른 뒤에 네. 재택으로 센터 제도라는 게 도입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재택의료 센터가 도입돼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함께 들어가서 네. 살고 계시는 곳에서 건강하게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양과 돌봄, 거기에 의료가 혼합돼서 종합적인 케어를 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것이죠. 네. 정리하면 한의 방문진료, 우리가 방문진료라고 하는 거는 보통은 질병이나 부상, 출산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진료가 필요한데 네. 보행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여서 진료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재택의료 센터라고 하는 거는 네. 전국 노인의 10%에 해당하는 130만 명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수급자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고동이 불편해서 내가 방문진료 할게요. 그럼 방문진료 신청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수급권자, 즉 장기 요양보험 수급권자가 있으면 재택의료 센터를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요. 이 천안뿐 아니라 우리 뭐 대전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용이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용을 하실 수 있고요. 네. 저희 재택의료 센터는 전국구로 지금 점점 사업이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229 시군구에서 이제 재택의료 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대전에도 10개가 있고 이야. 충남에는 38개가 재택의료 센터가 있고 세종에는 3개가 있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이제 재택의료 센터가 확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 네. 굉장히 많이 있네요. 네. 예. 이경미 아나운서님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시다면. 원래 네. 통합돌봄지원법이라는 게 시행이 되면서 점차 재택의료를 정부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재택의료를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 집 근처 거주하시고 있는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재택의료를 연계해드릴 수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이렇게 연계를 받고 싶다고 하시는 경우는 거주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통합 네. 돌봄팀이라는 곳에 문의하시면 좀 더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저희 시작하면서 용무 씨가 네. 이 보건복지부 표창 이거 받았다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어떤 걸로 이렇게 받게 된 건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주최한 한의학 건강돌봄 성과대회에서 천안시청과 천안시 한의사회가 최우상을 수상하게 되면서 천안시가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천안시는 예. 2019년도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시범사업, 의료, 요양, 돌봄에 관련된 그 시범사업에 관련된 참여를 해서 선도사업 3년과 시범사업 3년을 통해서 지역 내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네. 거기에 의료 자원들과 여러 가지 자원들과 함께해서 관 주도로 영향력이 있는 그 시행을 해왔던 정책을 시행을 해왔는데요. 이번에 협력한 결과 네. 이렇게 의료자원과 협력한 결과 좋은 성과의 수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어쨌거나 이분들이 재택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병원으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불편하신지 아니면 도움이 필요한지 자체를 모르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대상자로 선정이 되는지 그러니까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에 있어서도 좀 어떻게 발굴을 하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이 부분은 김소인 선생님께서 좀 잘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네, 재택의료 센터가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여러 가지 경로로 대상자가 이제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지자체나 방문간호센터, 재가복지센터 등 여러 개의 기관에서 이제 연계를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사실 재택의료 센터가 이제 지금 시범한 지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어르신들께 재택의료 센터예요 이렇게 하면은 재택의료 센터가 어디요 이렇게 하시면서 그게 뭐요 이렇게 네, 하시는 그러시죠. 분들이 진짜 많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잘 설명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거동이 불편하신 장기요양 등급자들 어르신들
분들께 저희가 한의사가 복지사가 간호사가 가는 거다 이렇게 저희가 설명을 잘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를 잘 모르셨어요. 지금도 조금 모르시는 분들도 많지만 네. 지금 이제 사업이 확대해가고 있으면서 이제 좀 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저희 쪽으로 연결을 많이 해주시고 대상자가 이렇게 나오면 저희 쪽으로 연락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아, 이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저희만 조금 몰랐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상당한 예. 영향력을 끼치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한의사님 외래 진료 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시잖아요. 많은 그러니까요. 환자분들 예. 만나게 되시면서 힘드실 텐데 이게 방문 진료까지 또 하시게 되면은 시간과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의사님 뵈니까는 열정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한의사님 앞에만 이렇게 책임이 꽉차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좀 궁금한 게 특별히 외래 진료만으로도 굉장히 바쁘시고 하실 텐데도 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막상 저희 외래 진료도 한창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요. 네. 그러던 과정에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한데 네. 저 우리 아버님도 나이가 들어서 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에 등급을 받게 되셨어요. 네. 그러면서 저도 막상 한의사지만 연로하신 우리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던 그런 아들의 입장에서 네. 그런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님의 등급을 받는 과정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가 그 후에 아버님이 또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고 네. 병원에 입원하시고 병원에서 임종까지 겪게 되는 과정을 보면서 등급을 받았지만 막상 병원에 입원하면 그 보험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는 네. 재가에서 머무른 사람들한테 혜택이 있고 네.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한테 줄 수 있는 혜택 제도이기 때문이에요. 네네. 이제 그러던 과정에 우리 아버님을 보내고 나서 알게 됐죠. 이거를 선제적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면 네. 입원을 예방할 수가 있고 네. 노후의 돌봄 서비스를 먼저 받을 수 있어서 가정에서 우리 어르신들과 함께 지낼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 수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아버님을 임종 과정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런 여러 가지 저의 지식들을 활용해서 네. 많은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 센터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예. 의사 소견서를 매번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의사 소견서를 2년마다 갱신하면서 소견서를 발부를 하게 돼요. 네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본인이 진료를 받고 있는 대학병원 가서 써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각 지역에 있는 한의원에서도 진료를 받지 않았던 한의원에서도 서류를 충분히 준비해서 가면 장기 요양 소견서를 써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소견서를 받아서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센터에서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말 그대로 병원이 집으로 온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그러면 얼마나 자주 또 몇 분들이나 찾아뵙는지도 궁금해요. 예, 우리 이경미 원장님부터. 예. 네네네. 저희는 외래 진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문만 하는 기관이 아니고 외래 진료와 방문 진료를 겸해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외래가 없는 날 몰아서 방문 진료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3년 정도 됐는데 초창기에 저희가 방문 진료할 때는 적게는 4분, 많게는 8분에서 9분까지 방문 진료를 했어요. 야. 하루에요. 예. 예를 들면은 한 30분 정도, 40분 정도의 진료를 하고요. 이동 시간 한 20분 정도. 다시 또 방문 진료를 하고 이런 플랜을 짜가지고 하루 계획을 잡는데 어느 날은 마지막 환자 집에 도착을 했죠. 근데 하루에 피로가 몰려온 거예요. 근데 운전대에서 정차하고 올라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잠에 들어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 방문을 마치고 나서 그때 생각했죠. 열정만으로 진료를 할 수 없다. 그때 경험을 가지고 다른 한의사분들을 충원해서 지금은 조금 더 다양한 우리 직군들하고 같이 함께해서 네. 센터가 커나가고 있는 과정을 느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모든 걸 세 분이 한 팀이 이루어서 다니시는 거잖아요. 네. 이경미 간호사님도 이런 빡빡한 일정 함께 하셨던 건가요? 아, 네. 저희 재택 의료를 네.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첫 방문에 간호사 선생님, 그다음에 한의사, 사회복지사 이렇게
세 분이서 같이 방문을 해서 예. 환자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그리고 집 주거 환경 등을 무색을 탐색을 다 해서 그 탐색을 한 결과를 가지고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간호사회 같은 경우는 월 2회 기본 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이제 의료진의 판단이나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서는 월 5회까지 가능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하루에 2군데, 많게는 6군데지만 개수로 보면 적지만 1시간 이상 머무는 경우도 있고 최소 30분 이상 해야 된다라는 게 이 재택으로 가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게 이제 외래 진료를 병원으로 방문하시면 뭐 9분, 7분, 6분 보는 게 얼마 걸리지 않은 그렇죠. 시간이지만 예. 이게 가가호 직접 이동하면서 이동도 하시다는 하셔야 거 되고. 이게 9명을 보신다는 게 예, 예.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보통 김창훈 선생님 이제 한의 선생님이 집으로 방문을 해주신다고 하면 이제 우리 진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혜택자분들이 그냥 침만 놔주시는 건가 아니면 뭐 뜸만 놔주시는 건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실제로 어떤 진료가 이루어지는지가 궁금한데요. 네. 네. 방문을 해서 네. 우리 한의사들이 방문을 해서 진료하는 거는 단순히 통증 진료만을 국한돼서 진료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여기 어깨가 아프거나 무릎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게 되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근력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근력이 떨어지면 낙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통증 케어를 우선적으로 진료하면서 그 환자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통합적으로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그 사람한테 무엇이 필요한지를 확인하고 있고요. 네. 보통은 거동이 불편하고 일상생활이 좀 불편하신 분들에게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식사하는 거, 식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세수하는 거, 네. 그리고 목욕하는 거, 그리고 머리를 감는 거, 대소변을 이용하는 거, 그리고 본인이 어디든가 이동을 할 때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일상 수행 능력 평가를 통해서 네. 그 일상 수행이 잘 될 수 있는 방향대로 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 예. 예, 예. 옆에 이제 이경민 간호사님도 가셔서 어떤 것들 좀 더 보시는지. 네. 병원에서는 상처나 통증 케어 같은 직접적인 간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재택의료를 하게 되면 가정을 방문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건강 상태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질의 향상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경우가 네.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를 하고 계신 대상자분들이 주로 고령층이 많으시다 보니까 이분들에게 뭐 당연히 관절구출 운동은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약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그다음에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본인들의 어려움들을 그냥 턱없이 저에게 얘기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다 보면 이제 저도 듣는 것만으로도 이분들에게 위안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되게 만족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이야기를 정말 저 경청해서 듣고 있습니다. 예. 네, 모르는 부분을 이제 알아가는 아침마당은 저에게 학교 같은 곳이니까요. 네. 네, 경청을 해서 듣고 있었지만 예. 계속 눈이 가는 데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뭐가요? 우리 예. 그 한의사님 옆에 가방이 그러니까요. 뭐 많이 뭐, 갖고 오셨어요. 네, 뭐 천안에서 오셨으니까 뭐 호두 과자를 사오신 건 아닐 테고 그 안에 굉장히 그 보물 같은 것들이 네. 들어있을 것 같은데 네. 실례가 안 된다면 그 안에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네. 네, 열립니다. 용무 씨의 궁금증이 네. 해결되는 순간. 가방에 다양한 의료용품들이 다 있는데요. 저희가 일부 꺼내와서 이렇게 그 앞에 올려놓으신 거군요. 준비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의 자택에 방문을 해서 저희가 치료하게 되면 기본적인 혈압을 체크를 하게 되고요. 체온이라든지 혈당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산소, 기본적인 휴대용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서 손가락에 가볍게 이걸 체크를 하면 100%, 95%, 90% 말초 혈관의 산소의 포화도를 측정할 수가 있는 장비를 갖고 얼마나 순환이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이기 때문에 한의 방문 진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치매 종류가 다양하게 준비돼서
거기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과정이 들어 있고요. 네.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전침기라고 있는데 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한의원에 직접 가보시면 이렇게 전침기를 사용해서 치매 효과를 올려주는 치료가 찌릿찌릿 있습니다. 보이는 거죠? 맞습니다. 그거를 휴대용으로 소지해서 직접 한의원에 오지 않으셔도 네. 한의원에 오신 것처럼 방문해서 치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 옆에 보면은 이 적외선 램프까지 준비가 돼서 네네. 휴대용 램프로 복부에 침을 맞거나 허리에 침을 치료를 하실 때 침 치료하실 때 따뜻하게 그 부위를 온열 효과가 있는 치료까지 같이 준비해서 예. 방문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실하게 그러니까요. 필요한 돌봐주고 것만 계세요. 쏙쏙 뽑아서 네. 다 들고 다니시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뭐 가시면 어르신들의 몸 상태도 보시고요, 환경도 좀 체크하시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생활 상태, 가족들의 돌봄 상태 여부 뭐 여러 가지 정말 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이게 병원 진료실 안에서 환자를 보시는 것과 또 이렇게 이제 직접 방문하셔서 이 대상자들이나 수급자, 또 환자라고는 또 안 한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네. 대상자분들이나 수급자분들 이렇게 만나시는 거, 집이라는 공간에서 뭔가 이런 거 하는 게 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를 것 같아요. 병원이랑은 많이 다를 거 같아요. 예, 어떠세요? 네. 처음에 2024년도 1월 1일에 저희 센터가 처음에 개소를 시작할 때 대상자가 아무도 없으셨어요. 아. 예, 이거를 우리가 대상자 발굴이라고 표현하는데 네. 막상 한의 방문 진료를 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준비를 했지만 대상자분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저희가 모르고 그리고 그 대상자분들은 어디 한의원에 전화를 하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서로 간에 모르는 네. 결국 네트워크가 없는 실정인가를 확인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 2년 반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눈이 많이 내리는 1월 말이었어요. 네. 영하 7도였고 눈이 내리고 있는데 예. 의사 소견서를 써달라고 연락이 왔던 거죠. 토요일 날 외래 진료가 끝나고 네. 그 집을 방문하면서 제가 사진 한 장을 찍었죠. 예. 눈이 내리고 있는 사진을 역사적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저희 센터에. 첫날이고, 예. 그래서 거기 갔는데 그때는 처음 방문하다 보니까 노트북이며 뭐 온갖 장비를 다 들고 집에서 2시간 동안 있으면서 예. 대상자분과 대화를 나눈 소견서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2시간이나. 지금은 소견서를 쓰게 되면 약 20분에 30분 정도 소요되는 정말 짧게도 하면 20분, 30분이면 할 수 있는 거를 저기에 처음에는 이렇게 어려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감사하게도 그분은 나이가 되게 많으셨던 어르신이었는데 무려 1922년생이셨거든요. 이야. 그렇죠. 100세가 100세가 넘으셨죠. 넘으셨죠. 네. 100세가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2년 반 동안 저희 센터의 1호 환자로 진짜요? 이야. 센터의 1호 환자로 등록해서 예. 저희가 케어를 계속 매달마다 가서 케어를 하고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우리 여기 계신 선생님들이 그만큼 케어를 잘 해주고 계시다라는 반증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렇죠. 야 너무 네, 좋으시겠어요. 우리 이경미 간호사님은 어때? 첫 네. 방문 좀 기억나세요? 네, 저는 이제 병원에 같은 경우는 환자를 맞이하는 기분이 있는데 네. 지금 제가 직접 병원이 아닌 집으로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떤 말을 하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머릿속에서 그렇죠. 네. 상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이제 어르신 집을 방문해서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내가 이분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리고 이야기를 다 나누면서 어르신이 마지막에 저한테 나도 다른 간호사가 온다고 해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이것도 사람과 사람 간의 대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고 우리가 만나면서 이야기를 소통해야 되는 과정이구나를 할 수 네, 있어서 네. 매번 방문 시마다 제가 열린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뿐만 아니라 환자분, 그러니까 대상자분도 대상자분들도. 예, 긴장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럼요. 와보시니까 너무 친절하시고 잘 대해주셔서 좋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두 예. 분은 네. 어쨌든 전문 의료인이시니까 환자분들이나 뭐 이렇게 만날 경우들이 많으실 텐데 그쵸. 이 분야가 재택 의료예요. 네. 우리 사회복지사 김소연님께서는 이러면 뭐
해본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오. 재택의료라는 것을 예. 이 재택의료 센터를 시작하면서 예. 처음 이제 하게 됐는데요. 지금 생소한 분야잖아요. 사실 이제 다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제 지금 저희가 지금 알려가는 과정에 있는데 저도 처음에 갈 때 내가 이거를 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엄청 걱정이 엄청 많아서 네. 그래서 엄청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네. 생소하다 보니까. 근데 어르신들 이제 저희가 처음 방문했던 날이 어르신들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정기 평가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 아까 1호 환자 네. 이제 그분을 제가 방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막 보호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도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이제 제가 정기 평가를 갈 때마다 어르신들께서 아유 왔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반겨주시는 그런 모습에 이제 저희 조부모님 댁에 방문하는 것 같다 이런 마음으로 네. 제가 항상 방문을 드리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재택의료 센터에서 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참 귀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예. 너무 선하신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말씀 맞아요. 한 분 한 분 하실 때마다 정말 참 선하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다. 제가 봤을 때는 진료를 해드리고 보듬어 드리지만요. 아마 그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 선한 에너지를 받으시면서 건강을 더 지키시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각 파트가 있으시잖아요. 각자의 지책이 있으시잖아요. 좀 더 방문하셨을 때 좀 더 세심하게 살피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 네. 아까 뭐 환경적인 부분도 좀 챙겨주시고 위생적인 부분도 신경 써서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한의사 선생님은 어느 부분을 조금 더 챙겨서 좀 살펴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전체적인 거를 잘 확인하는 과정에 대한 총괄 평가를 제가 하기 때문에 네. 재택에 방문에 있어서는 가장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많으시기 때문에 보통은 침구류를 저는 가장 우선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막상 허리가 아픈데 스프링 침대에서 계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욕창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어 매트리스가 없는 침대에 있는 분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부부가 함께 계시는 침대를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불편하게 계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으셨죠. 네. 보는 시각이 의료의 시각이 아닌 네. 그냥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바꿀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네. 근데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 네.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들어오게 되면 복지용구로 예. 1인용 침대를 대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우리가 비용이 비싸지 않게 그 침대를 대여해서 네. 사용하게 된다면 훨씬 더 쉽게 우리 어머니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보는 거는 그 대상자의 집에 사용하고 있는 침대입니다. 침대가 그렇게 중요한지 예. 몰랐네요. 이야. 자, 우리 이경미 간호사님. 네. 저는 이제 먼저 들어가게 되면 드시고 계신 약의 보관이치를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치료요? 네, 약을 요즘은 잘 이용돼 있어서 달력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약을 잘 챙겨 놓는 경우는 잘 챙겨 드시고 계시지만 보통 서랍장에 많이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서랍장에서 내가 먹었나 안 먹었나를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그렇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르신들 집을 방문하면 이제 일주일에서 많게는 2주치까지의 약을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약으로 이제 분류를 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드실 수 있도록 네. 설명을 드리고 나옵니다. 이야. 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짝 놓치기 쉬운 예, 부분인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옆에 우리 김소희 네. 사회복지사님 어떤 것부터 딱 눈에 들어오세요? 저는 들어가면은 일단 복지용구부터 제일 봐요. 아까 말씀드린 복지용구를 먼저 가장 보고요.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시는지 이제 장기요양 서비스에도 방문 요양, 방문 목욕, 그리고 뭐 지자체 사업에서는 외출 동행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요. 네. 병원에 이제 혼자 가시기 힘들고 보호자만으로도 이제 가시기가 힘든 여력이 힘든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김창훈 선생님 이제 이 사업하신 지 2년 넘으셨잖아요. 많은 그 대상자분들을 만나시고 또 천안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다녀보셨을 텐데 기억에 남는 뭐 상황이라든지 혹은 대상자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센터를 운영한 기간이 좀 길어서 네. 이제 대상자분들도 많이 늘어났지만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센터라든지 방문 진료를 관심 있게 하는 한의사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분들이 시작할 때는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대상자를 발굴하는 과정이 어렵거든요. 네. 근데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천안 관내 시내가 서울 전체의 면적보다 천안이 좀 더 넓거든요. 대전보다도 좀 더 넓더라고요. 네. 천안은 636제곱킬로미터, 네. 대전 같은 경우 539, 서울은 605제곱킬로미터더라고요. 와, 역시 선생님. 네, 그 천안이 되게 넓군요. 넓은 지역인데요. 네. 그 중에 31개 읍면동 중에 저희 관할 지역이죠. 네. 31개 읍면동 중에 동면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네. 천안의 가장 끝자락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저희 센터, 저희 지금 우리 한의원이 있는 곳에서 그쪽 동면까지는 무려 33km 정도 돼요. 그 편도로는 한 40분 걸리는데 네. 출퇴근 시간이 겹치게 되면은 1시간이 넘게 되죠. 너무 꽤 걸려요. 그래서 그렇게 초창기에 그곳을 방문을 했다가 우리 그 재택간호사께서 이렇게는 근무를 못하겠다는 얘기가 네. 나올 정도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센터장으로서 이 정도의 의료가 취약한 곳에 방문 진료하는 게 필요하니까 가긴 가야 될 텐데 네. 한 분을 대상자를 위해서 간다는 게 그렇죠.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도움을 받자. 어디를 도움 받아야 되냐? 네. 행정복지센터를 가야 되겠다. 아, 네네. 동면 면사무소를 가서 네. 면장님 좀 뵙자. 네. 면장님 뵙자. 예. 근데 그때 또 출장 중이셨어요. 네. 두 번째 방문할 때 면장님 뵙고 네. 면장님 저희는 이러이러한 기관인데 동면에 환자분이 한 분 계시고 지금 제가 체크를 해보니 동면에 2,000명의 대상자 우리 면 주민들이 계시는데 그 중에 50%가 넘는 1,000명 정도의 대상자가 있다. 그분들이 분명히 독고로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찾아주세요. 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라고 해서 조금씩 동면 근처에 성남면과 수신면도 있어요. 네. 그 면의 인구는 3,000명, 2,5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올해 번화가라고 하는 불당동은 7만 명인 거에 비하면 아주 약한 그런 지역이죠. 거기다가 고령화대로 진행되고 그쵸. 있고 의료의 네. 취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도움을 받으면서 만났던 그래서 점점 그쪽 지역에서 대상자가 늘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이경래 선생님, 나는 못 가겠다, 더 이상 이렇게 못 가겠다. 그 그분이신 선생님 아니신 거예요? 거죠? 아, 저는 아니고 다행히 저는 아니고 네, 아니 옆에 웃고 계시길래 아, 네. 충분히 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한 번 가면 1시간이고 네. 왔다 갔다 2시간에 한 분의 대상자를 위해서 갔다 너무 오기에는 많은 또 다른 분들이 시간과, 또 있으니까. 예, 혜택을 네. 못 받으실 수 예. 있으니까. 기억에 남는 선생님이나 아니면 혜택자분이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길 눈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첫 대상자를 만나는 집이 주택가였어요. 네. 근데 그 주택가가 이제 오래된 골목골목의 주택가다 보니까 차를 몰고 내비를 다 해서 찍었는데 내비는 이제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네. 이제 내려가지고 또복또복 이제 골목골목길을 다니면서 이제 오래된 도시들은 보니까 이제 도로명 주소가 이렇게 정확하게 있지가 그렇죠.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호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데 또 보호자님 연락도 잘 안 되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한참 걷다가 우연히 또 집원이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집원 보고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니 우리 찾아가는 김- 것도 예. 쉽지가 않아요. 네, 김소희님도 그런 경험 있으실까요? 예. 네, 지금은 제가 운전을 해서 다니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초반에는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천이라는 곳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제 버스를 타면, 그러니까 차로 가면은 10분 네. 내지는 20분이면은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버스 기다리는 시간, 뭐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제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경유를 해서 또 그쵸. 동선에 네. 따라서 또 경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짧게는 1시간에서 편도로 그렇게 이동을 했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 중간에 경유지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혼자 식사도 하고 커피도 한 잔씩 하고 중간에서 네, 그렇게 네, 이동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기억에 남는 일들을 들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그 먼 거리를 가시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좀 예. 일들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럼 대상자분들에게는
뭐 더 힘든 일들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네, 병원으로 그런 오는 생각이 일이, 예.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오셨을 때 우리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감사하게 네, 그리고 반갑게 맞아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남는 일을 좀 한번 이야기를 들어봤다면요. 저는 한번 그 기억에 남는 대상자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먼저 김창훈 한의사님. 뭐 많은 대상자분들이 뭐 예시는 있겠지만 보통은 저희 관내에는 30% 환자분들이 독거 노인이세요. 노인 인구의 30%가 독거로 계시는 분들인데 예. 그분들한테 찾아갈 때 되면 혼자 계시잖아요. 네. 되게 외롭고 되게 지쳐 있고 그러다가 요양보호사님이 계실 때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죠. 꼭 이분 대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의사인 저에게 쌍화차를 이야. 따뜻하게 해서 네. 매번 올 때마다 쌍화차를 대접해 준 게 네. 기억에 남습니다. 야. 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집에 방문해 주셨는데 제일 좋은 걸 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또 한의사 선생님이니까 쌍화차를 드려야 돼요. 아니 오히려 좀 반대로 다른 것도 주시면 색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왜 아이스 예. 아메리카노 드시면 안 되나 선생님 좋아하실 것 조금만 같은데. 생각해 주세요. 예. 우리 이경미 선생님은 어떤 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저는 이제 파킨슨으로 지금 이제 한 7, 8년째 진단받고 계신 어르신이 계시는데 네. 어르신이 이제 12시 전까지는 주로 누워만 계세요. 네. 몸을 일으키려고 해도 일으켜지지가 않아서 주로 계셔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신데렐라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12시쯤 되면 네. 몸이 움직여진다고 해서 그럼 이제 제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네. 어르신이 왜 이제 와? 이렇게 말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한마디가 이제 목소리를 높이고 하셨어도 정감을 저한테 주시고 있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되게 제가 힘이 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어르신한테 저를 기다려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원래 이게 기다림이 크면 네, 이 화가 나죠. 적반하장으로 왜 이렇게 안 왔어 이렇게 되거든요. 미움이 생기거든요. 네. 보고 싶어가지고. 네. 예, 얼마나 이해가 반갑겠다. 갑니다. 예. 우리 우리 김소희님은 김소희, 어떤 예. 분이 기억에 남으세요? 네, 저는 독거 어르신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가 엄청 매우 추웠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막 갔더니 어르신께서 아유, 말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이제 따뜻한 자리도 이렇게 내어주시면서 이쪽으로 와서 앉아 이렇게 하시고 이제 또 이제 어르신들은 미스커피 좀 노란색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종이컵에 타가지고 이렇게 주시려고 해서 제가 타서 먹을게요. 그래서 이렇게 내어주셨는데 네. 그 마음이 항상 감사해서 그 기억이 정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많이들 기다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예. 사실 처음에는요, 저 같아도 조금 아무리 의료진 분들이시고 나를 도와주러 온다고 해도 좀 경계하고 어색할 것 같거든요. 저는 왜냐면 누군가 집에 또 온다는 거, 나의 공간에 들어온다라는 게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반응이 많이 계셨을 것 같아요. 그 뭐, 아이 뭔데 이거 뭐 도움이나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지 않았을까? 그 마음을 조금 열어드리는 것까지도 힘이 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에 좀 예. 진짜 그런 마음을 여는 과정도 필요하겠어요. 네네. 저희 센터에 있는 등록된 분들을 보게 되면은 평균적인 연령층을 그 통계를 내보니까 예. 85세에서 90세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 이상이 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이 뭐 내가 누군가 오는 게 부담스럽다기보다는 자기 마음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해서 그분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인지장애가 있거나 약간 치매가 진행되고 있는 분이라면 네. 그분의 생활 환경을 보는 거죠. 네. 병풍이 있고 그분이 뭔가에 펜이 있거나 그러면은 그분의 그 자취를 한번 훑은 뒤에 예. 네. 그분의 관심사를 계속 질문을 드렸어요. 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예. 언제 쓰신 거예요? 이 병풍은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이 사진은 뭐예요? 이렇게 본인의 그 손때 묻은 자국들의 추억을 곱씹어 드리니까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어지면서 저희를 편안하게 받아주셨던 것 같은 그렇군요.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이제 김창훈 한의사님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시고 이경미 간호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어색해하거나 예. 경계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으신 거는 맞는 것 같고요. 근데 또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을 호의적으로 베푸는 분들도 있겠지만 안 그러신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호의적인보다는 좀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알아가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맞아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처음 어르신들한테 뭔가를 이렇게 액션을 하기보다는 오늘의 날씨라든지 뭐 아침을 뭘 드셨는지 이런 일상적인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직접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저를 처음 보셔서 너무 불편하시죠? 근데 저희 서로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제가 어르신의 일상적인 도움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방문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르신들도 조금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계시고 방문 시마다 어르신의 조그마한 변화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서 좀 더 마음을 열어가고 계시는구나 하고 네.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솔직하게. 솔직하게. 예.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네. 김소희 사회복지사님은 좀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네. 노하우라 할 건 딱히 없고요. 예. 그래도 가면은 이제 낯설음이 있으신 분들은 단답에 대답을 하세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고개 끄덕. 뭐 그러고 뭐 밥인지 드셨어요? 그러면은 하고 거의 경계심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제 일상적인 얘기도 해드리면서 이제 제가 아기가 둘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2명 있는데 예. 이제 애들 막 사진도 보여드리면서 어르신들은 아기를 참 좋아하시기 그렇죠. 때문에 예. 제가 막 이렇게 하니까 벌써 애가 2이나 있어? 애가 애를 낳았네?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제가 네, 그렇게 가면은 이제 어르신들이 막 애기는 잘 크고 있어? 이렇게 하시면서 그렇군요. 이제 웃으면서 대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렇게 라포 형성에 네. 중점을 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각자의 뭔가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그쵸, 같고 그쵸. 네. 그걸 이게 잘 이렇게 좀 이른바 먹히면 네. 그날은 계속 조금 쓰는 편하게 이게 안 먹힌다 싶으면 예, 이제 좀 바꾸는 바꾸고. 거고. 그리고 또 세 분이 또 방식이 다르시니까 다들. 네. 가실 때 한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사회복지사 선생님 네. 이렇게 한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그쵸. 보면 네. 또 그 팀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할 그쵸,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예. 네. 우리 팀만의 팀워크 비결이 있다면 우리 김창원 한의사님 어떠세요? 방문 진료 현장의 예. 대상자들은 상당히 외로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방문 진료를 할 때 저희가 팀으로 가긴 하지만 막상 방문 진료 현장 상황에서 보면은 각자 움직일 때가 많아요. 각자 챙겨야 될 것들을 각자 이렇게 챙겨야 될 해야 거 되는 거죠. 있고 각자 그 보호자들의 한숨이라든지 치매 환자들의 갑작스러운 선망 상태를 지켜본다든지 여러 가지 모든 일촉즉발의 상황, 현장 상황 속에서 그거의 결정을 스스로 내려야 될 때가 있어요. 네네. 복지사는 복지사대로, 간호사는 간호사대로, 의사는 의사대로. 그래서 각자의 결정을 내려야 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병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저희도. 그렇죠. 그걸 어떻게든 풀어내고 그걸 어떻게든 해소하는 게 필요한데 저희는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해서 네. 같이 고민되고 걱정되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유를 통해서 네. 어려운 상황들이 이렇게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했고 그다음에 이분은 이렇게 대처했으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대처해야 될까를 서로 배워가면서 네.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과정을 배우고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생길 수 있는 번아웃이라든지 우리의 네. 어려움이 해소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이분들이 또 이렇게 도움만 주신 얘기를 많이 해서 사실 이런 번아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안 했었는데 충분히 예. 그럴 수 있는데 또 잘 함께 이겨내고 계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김소희 사회복지사님 보통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진료만 하시는 거 일상이 너무 바쁘실 것 같은데 예. 그 사이에 간간히 자원봉사 활동도 하신대요. 그래요? 시간이 되세요? 네. 자원봉사 할 시간이? 없는 시간을 네. 쪼개서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진료나 이제 이렇게 재택의료센터 일만 하는 거면 좋겠지만 예. 저희 대상자분들이나 이제 주변에 이제 어려우신 분들이 저희 재택의료센터를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재택의료센터를 알린다는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지역에 이제
복지 상담소 같은 그런 이제 행사가 있어요. 예. 그런 거 있으면은 저희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한의사, 간호사, 복지사가 같이 가서 어르신들에게 건강 상담도 해드리고 건강에 대한 걱정이나 이제 문제들 이렇게 좀 해소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기관만 잘하기보다는 이제 여러 기관과 연계하고 협력하는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치매 안심센터 네.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그리고 오. 가정간호센터 예. 그리고 방문간호센터 등 이제 관계자들을 저희 회의할 때 초빙을 해서 네. 설명도 듣고 저희의 현황도 이제 얘기해가면서 그렇게 협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네. 예.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병원까지 또 오기 힘든 분들을 위해서 네. 항상 달려가시는 분들인데 네. 그러면은 이 진료 중에 예. 또 예상치 못한 상황도 그러니까요. 발생하지 그런 않을까. 거죠. 저는 예. 사실 그게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그런 경우가 선생님 더러더러 있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 암 환자분들 만나서 그런 사례도 있었다고 했는데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은 현장은 계속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경험했던 거는 이제 방문 진료를 아침부터 스케줄을 잡아서 방문 진료를 하는데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7시 25분경에 환자 집으로 방문을 해서 들어갔는데 어르신 이렇게 불렀는데 반응이 없으시죠. 움직이질 않으셨어요. 계속 어르신 불렀는데 뭔가가 느낌이 이상한 거죠. 네. 그분 같은 경우는 2-3시간 전에 임종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됐을 때는 네. 즉각적으로 경찰서에 또 인계를 하고 또 독고에서 그 센터로 연락을 하고 해서 사망 진단서까지 연계했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고 이제 주위에서 가족들이 많이 찾아오시지도 않고 활동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 아프지 않는 분들도 우울감이나 이런 무기력증 같은 게 충분히 생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정신건강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진료 면에서 살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경미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 주고 계세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정신 건강 부분에서 어르신들이 저의 주로 많은 고령층이다 보니까 네. 표현을 젊은 층들은 나 우울해, 뭐 불편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 근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기운이 없어, 네. 밥맛이 없어, 요즘 잠을 못 자. 아.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어르신 중에 104세 어르신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어르신이 진짜 이렇게 표현을 저한테 자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계속 듣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우울 측정 평가라는 거를 상하반기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르신께 측정 평가할 때는 우울이 심한 우울로 측정이 되셔가지고 네. 좀 이제 사회복지사님에게 연락을 해서 저희 지역사회 정신건강센터를 연계해드릴 수 있겠냐고 해서 네. 어르신도 동의를 하셔서 지금 거기 연계해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어르신이 이제 104세다 보니까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 부축해서 아파트 앞에 이렇게 작은 벤치나 이런 데들이 있어요. 그걸 부축을 해서 나가서 이제 조금 고립되어 있다라는 느낌에서 조금이나마 제가 왔을 때 네. 해소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이 어려운 환경이지만 또 재택의료센터나 이런 방문치료 이용하시면서 네. 긍정적으로 변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집에만 있다가 나갔다 들어오는 것만으로 좀 그쵸. 긍정 기운이 네, 느껴질 그쵸, 것 그쵸. 같은데 예. 우리 김장훈 한의사님은 뭐 그동안 좀 겪으신 분들 중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 이런 분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최근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뭐 긍정적인 변화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분의 사연이 소개가 돼서 그분이 또 마찬가지로 기고를 통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게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연세는 거의 70세에 가까운 분인데 네. 생후 3개월째부터 소아마비가 와서 평생을 누워만 지냈던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6권의 시집을 쓰는 등 와. 자신의 마음을 글로 남겼던 그런 시인이셨는데요. 네. 저희가 2년 전에 그분과 함께 진료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그분에게 많은 영감을 받을 정도로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장애의 부분을 톡 떼서 그걸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수면 상태라든지 소화불량이라든지 그분의 만성 근골격 통증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치료하는 한의 치료 서비스가 상당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네. 예, 이 사연을 통해서 예. 그분이 기고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었던 것처럼 네. 많은 장애인들 분들에게 우리가 네. 한의 진료가 또 효과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한테 그 선물을 좀 주셨는데 그걸 활용을 못 하신 사례가 있었어요? 상황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제 그분이 예. 장애이다 보니까 배가 많이 아프시고 불편해서 작년 겨울에 네. 제가 핫팩을 선물로 가져다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요양보호사님과 같이 쓰실 수 있도록 2개를 가져다 드렸는데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아직 그 핫팩을 뜯지를 못하고 있는 거였죠. 네. 그때 무슨 사연이 들어보니까 전자레인지가 없어서 핫팩을 데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던 중 보건복지부 그 상이 부상이 20만 원이 나와서 이야. 이제 그 상을 받아서 예. 이제 전자레인지를 살 수 있게 되었고 너무 잘 됐네요. 그로 인해서 핫팩을 네.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아름다운 네. 아름다운 결말로 예. 사연이 마무리되겠습니다. 진짜 행복한 얘기네요. 예. 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방송 보시면서 이런 제도를 우리가 좀 활용해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네. 예. 그 어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병원 침대가 아니라 내가 살던 집에서 이제 이렇게 혹은 대상자로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다가 집에서 마지막까지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임종을 가정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이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경험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예, 어떠세요? 우리 김창훈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사실은 우리가 병원에서 임종을 치르는 경우가 보통은 일반적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 임종을 치르게 되면 손을 잡고 가족들의 품속에서 임종을 맞이한다는 결론을 맺을 수가 있는데 네. 그런 대상자들이 그렇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표현을 해줬고 또 2년 동안 파킨슨으로 점점 진행되는 상황에서 자식들이 어머니를 계속 케어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임종을 집에서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고 회신을 주셨어요. 예. 저도 진료하러 가면서 그분의 집에 또 들려서 그분을 같이 위로하고 같이 도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이경미 간호사님은 제가 이제 담당하는 한 예. 분이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뜻하지 않게 이제 간암이 너무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몇 개월 남지 않았다라고 아드님에게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예. 그래서 아드님이 저한테 호스피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라고 물어서 이제 천안 내 호스피스가 있는 곳들을 다 설명해 드렸고 저는 이제 결과가 궁금해서 다시 연락을 드렸더니 가족들이랑 회의를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집을 매번 방문할 때마다 이제 어르신의 의식 상태라든지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산소 포화도라든지 이런 소변량 기본적인 것들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점점 가시면 의식도 좀 떨어지시고 지금 다리도 많이 부어 계셔서 그런 부분에 이제 마사지도 해드리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직 어머님이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옛날에 아버님과 어떤 추억이 있었는지 아버님 옆에서 이야기하시게끔도 하고 그리고 또 어머니가 표현이 좀 잘 하시면 좋지만 표현이 좀 서툰 부분들이 있으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머니 이렇게 말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와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예. 지금 이제 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그래도 두 분이서 가질 수 있는 좀 시간들을 계속 마련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예. 자 이제 이 방송 네. 보시면서 대전세종 충남의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도 혹시 이런 혜택을 좀 네. 이용해 볼 수 있을까 궁금해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우리 김소희 사회복지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택의료 센터를 이제 보시고서 나도 이용해보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해요. 장기요양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장기요양 등급인데요. 그게 뭐 있는지 어머니, 아버님께서 그게 있는지 먼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있어야지만 저희가 이렇게 한 팀을 이루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택의료센터는 그렇게 장기요양이 필요하신데 혹시나 등급이 없으셔서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거동이 어려우시다 하시면은 의사소견서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고 등급을 네. 이렇게 낼 수도 있는 거를 도와드릴 수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천안이 아니셔도 저희 뭐 저는 여기 천안에 있는데 뭐 저쪽에 뭐 다른 지역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전국구에 지금 재택의료센터가 다 있고 하니까 이제 행정복지센터나 이제 뭐 재가센터 이런 데 연락하셔서 그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거를 알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우리 김창훈 선생님께서 대표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방문 진료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되면은 통합돌봄이라고 합니다. 네. 통합돌봄이라고 하는 거는 지자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지역 자원을 연계하는 서비스입니다. 네. 앞으로 통합돌봄 시대에 지역 자원 중에 하나인 한의계의 한 축으로서 네. 현장에서 땀 흘리면서 네. 근무하고 있는 동료 한의사들 그리고 간호사, 복지사와 함께 그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생을 사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료에 임하겠습니다. 네. 자, 이 또 많은 분들을 돌봐주시려면 세 분 역시 건강 건강하셔야죠. 잘 챙기셔야겠고요. 네. 오늘 세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용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아침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 a merry-go-round. Whoa!